시동. 안녕하세요, 세션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마라놀레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페라리 본진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특별한 차를 한번 타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보기 힘든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이 V12 엔진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도디치 칠린드리의 오픈탑 버전인 스파이더 모델을 이곳 이탈리아의 멋진 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타볼 생각이거든요. 9,500rpm까지 돌아가는 순수 자연흡기 엔진,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일단 감상부터 해보시죠. 시동. 자, 이 차 이름 도디치 칠린드리. 사실 이탈리아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촌스럽고 평범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차 이름이 12기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의 12기통의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와, 그 12기통이라는 그 자체가 차의 이름이 될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 부분들을 그냥 귀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요즘에 페라리도 트윈 터보 차저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식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파워가 더 필요하다면 이제 아예 하이브리드 형태의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 뭐 많게는 3개까지도 추가를 해서 출력을 1000마력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도디치 칠린드리라고 하는 이 영역, 과거부터 정말 그 롱 노즈의 앞에 납작한 후드를 길게 뽑고 있었던 12기통의 프론트 미드십 방식을 고수해왔던 그 계보들, 지난 812 때만 해도 미디어라든지 이 페라리의 팬들과 고객층에서는 대배기량의 V12 엔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페라리는 결국 V12의 계보를 프로쌍계,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카 라인업, 사실 슈퍼카 라인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페라리에게는 V12라고 하는 엔진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페라리의 첫 자체 제작 개발 엔진도 V12 엔진이었어요. 우리 지금 소형차에나 들어갈 법한 1500cc 엔진을 12기통의 정말 초단 스트로크의 엔진으로 만들어냈던 게 과거 페라리였습니다. F1에서도 V12를 가지고 페라리는 굉장히 군림을 했었던 그런 황금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양산차에서도 언제나 V12의 이 명맥은 끊이지 않고 페라리의 약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레이스 모드나 시티 오프 모드에 놓는 이런 공격적인 주행 모드에서도 코스팅으로 중립으로 기어를 빼서 기름을 악착같이 아끼려고 하는, 이거 보이시나요? 주행 모드를 시티 오프로 지금 놓은 상태에서도 아이들링으로 8단에서 쭉 코스팅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다시 빠르게 클러치를 붙여서 주행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탄다는 이 주행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판단을 차가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스로틀을 급히 올리는 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코스팅 모드로 쉽게 빼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추월 가속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요, 레이스 모드나 시티 오프 모드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 풀 스로틀을 밟는 그러한 조건으로 눌러봐도 뭐랄까요,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기어를 당길 때 그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RPM이
올라가고 기어가 한 단 내려가고 클러치가 떨어졌다가 붙는 약 0.1초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어떤 기계적인 동작들이 약간 워럭하는 이런 느낌인데, 흡사 뭔가 호랑이가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팍 하고 튀어나올 때의 약간 그런 감각이라고 할까요? 물론 호랑이한테 잡혀본 적은 없지만 이거 보세요. 빡빡. 물론 6,500cc나 되기 때문에 이 초저회전에서도 사실 토크는 정말 넉넉하게 풍부하게 넘쳐 흐를 정도기는 하거든요. 좀 더 재미있는 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매뉴얼로 변경을 좀 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 자연흡기를 막 칭송할 때 어떤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세요. 자연흡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자연흡기 뭐 요즘 터보차들이 훨씬 더 힘도 강하고 토크도 높고 반응성도 요즘 터보차들 굉장히 좋아졌는데 무슨 자연흡기충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엔진을 경험해 보시면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가실 겁니다. 터보차저는 그 터보 레그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스폰지 같은 그 완충제가 하나 껴있는 느낌이라면, 자연흡기는 내 그 발바닥에 뼈가 엔진 스로틀에 그냥 딱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항상 직결되어 있다. 항상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출력들을 즉각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일체감의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흡기 토크가 절대 터보차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죠? 자, 여러분들, 터보를 달아서 자연흡기 엔진 대비 약 50% 정도의 토크 증대를 이루었다고 가정해보죠.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최대 토크 써있는 그 숫자는 분명 NA보다 터보차저가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엔진 토크의 수치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가속력으로 전환되는 토크는 엔진 토크라기보다는 구동륜에 걸리는 휠 토크입니다. 하지만 이 휠 토크는 실질적으로 변속기의 기어비, 그리고 최종 감속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어 한 세트를 통해서 증대되어서 전달되고 있죠. 자연흡기의 강점은 높게 돌아가는 RPM, 그 회전수라고 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 회전수가 높으면 기어비를 조금 더 높은 타이트한 기어비를 쓸 수가 있어요. 기어비를 높게 쓴다는 거는 실제로 휠 토크로 전달되는 그 토크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NA 엔진이 6000rpm, 하지만 이 차는 9500rpm까지 돌아가죠. 얼추 50% 정도 추가적인 회전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초고회전 차량의 기어비가 그렇지 않은 6000rpm이랑 동일하다면 휠 토크의 증대는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죠. 하지만 똑같이 이 두 개의 엔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2단 6000rpm에서 100km가 나오는 차, 그리고 지금 이 차처럼 2단 9500rpm에서 100km가 나오는 차, 이렇게 기어비를 세팅하게 되면 9500rpm을 돌리는 차의 휠 토크는 앞에 있는 6000rpm보다 실제로 50% 더 높은 토크를 전달하게 됩니다. 흡사 터보가 달려서 엔진의 토크 자체를 팍 올려줬던 그 효과가 실제 구동륜의 타이어에서는 고회전 자연흡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고회전으로 올라갈 때의 그 사운드가 아리아처럼 울려 퍼지는 악기 같은 아름다운 요소만 존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엔진 토크로는 표시되지 않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휠 토크에서는 터보차저 같은 그런 증폭 효과가 짧은 기어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엔진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감속시키면서 힘을 더 빌드업 할 수 있는 게 그 고회전이 주는 진짜 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디치 칠린드리를 운전하고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변속을 하면서 운전할 때에도 저 RPM에서 이 차의 토크가 힘이 부족하다?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이 차의 엔진은
제 발바닥 끝에 그리고 제 뇌와 직결돼서 제가 가속을 원한다 할 때 즉각 필요한 만큼의 가속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커넥션이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터보차저가 줄 수 없는 진짜 고유한 영역이죠. 거기에 그 터보차저가 배기가스 에너지를 잡아먹어버리는 그 방음 효과마저도 없으니 아주 깔끔하고 청아한 배기음까지 들을 수 있는 거는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무작정 내비게이션에서 뭔가 구불구불해 보이는 멋진 아름다운 산길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찍고 가고 있는데, 뭐랄까요, 이 산 중턱에 있는 고즈넉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RPM만 낮추면 정말 고급차 같은, 볼륨은 크지 않으면서 살짝 존재감이 있는, 약간 짜잘짜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약간 피콜로 같은 사운드를 내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운전대의 감각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레이스 모드나 시티 오프에 놓아도 운전대가 특별히 더 무거워지지는 않아요. 뭔가 이 차는 완전한 퓨어 스포츠라기보다는 고급차와 초고속 GT를 섞어 놓은 그러한 운전 감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물론 페라리이기 때문에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요철이 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갈 때 범피로드 기능을 활성화해서 댐퍼의 압력을 살짝만 빼주면 뭔가 막 엉덩이가 퉁퉁 날아갈 정도의 그런 충격을 절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지 않아요. 와, 오픈탑으로 운전하기에 너무너무 그럴싸한 장소를 우연찮게 찾아와 버렸네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페라리가 그 60 센서를 이용해서 브레이크의 이 제동력과 향후에 미끄러질 그런 그 한계 제동력의 범위를 미리미리 가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ABS를 작동시키는 ABS 에보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ABS를 잘 쓴다기보다는 일단 이 페달 감각,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페달 감각이 레이스카의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허벅지와 다리에 주고 있는 그 근력에 비례해서 패드가 디스크를 꽉 움켜쥐는 그 느낌을 진짜 직관적으로 제가 발로 패드를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ABS가 걸리는 그 한계의 이 제동력에서도 그 락을 살짝 풀기 위해서 들어주는, 사실 이제 이거는 약간 레이싱 스킬 테크닉 영역이기는 한데, 그걸 해주면 이 양산차에서도 진짜 한계 브레이킹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요즘 이 페라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ABS 에보 시스템의 정말 필살기, 궁극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벽이 있는 이런 콘크리트 월들 옆으로 지나갈 때 부드럽게 RPM을 올리면 원래 나오던 이 엔진과 배기음의 이 사운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반향으로 들리는 이 사운드들이 겹쳐져 가지고 진짜 근사한 소리를 내주네요. 이건 정말 약간 콘서트홀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파이더 모델이고 벌리네터보다는 미세하게 뭔가 바디 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주행하면서 특히 핸들링 특성적으로는 그러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거의 못 느끼겠어요. 이 커다란 차체,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진짜 이 프론트 미드십으로 엔진을 앞쪽에 넣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뒤쪽 차체 엑셀이 오른발의 엑셀 반응에 몇 도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엉덩이의 궤적을 정말 적극적으로 살랑살랑 바꿔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선의 감각은 전륜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전륜과 후륜이 언제나 가담해요.
그리고 이 코너링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가속 페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앞뒤로의 하중 이동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하중 이동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딱 상응하는 이 핸들링 모션의 변화가 항상 선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꼬리가 빠진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재밌다, 뭔가 이대로 내가 이 모션을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영역의 완성도의 이 움직임을 줍니다. 뭔가 V12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컴포트 성향의 GT일 거다라는 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편하게 탈 수 있는 GT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편하게 탈 수 있는 GT이지만 여전히 이 차는 코너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우리 458, 488에서 이루어지는 296으로 넘어오는 그 계보들의 차량들과는 다른 형태의 핸들링 감각과 운전 재미를 만들어줘요. 그 차들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입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날렵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이 차는 그 많은 움직임이 깔끔하게 이런 감각을 뭐랄까요, 알핀의 A110이 보여줬었거든요. 코너링을 하는 중간에도 엉덩이로 좀 더 기울이는 것만큼 이 그립의 어떤 빌드업이 정확하게 선형적으로 느껴졌었던, 그리고 그걸 그래서 가지고 놀기가 참 쉬웠던 모델이 A110이었는데, 이 덩치급에서 A110의 2배는 될 것 같은 이러한 덩치급에서 V12 엔진을 앞에 얹고서도 그런 솔직한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진짜 짜릿하네요. 람보르기니는 레브엘토를 통해서 초고회전 자연흡기의 헤일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그 차는 이제 EV 파워트레인의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이 초고회전 대배기량 엔진의 계보는 이제 점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도디치 칠린들이 어쩌면 그 뒤에는 자연흡기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로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겠지만, 도디치 칠린들이라는 이 이름을 고민 끝에 이 차에 붙여준 게 아니었을까요?